안녕하세요. 예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 먼저 간단하게 예. 이렇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저는 완주군 고산면 동상 제 밑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상급학교는 못 다니고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소년가장으로 또 마을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어른들이 신통하다고 하면서 20살 때 마을 이장으로 선출을 해주셨고 26살 때 농협 임원, 그리고 37살 때 도의원을 6대 7대 이렇게 역임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지역 어른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이렇게 농촌운동도 하고 또 정치활동도 하다 보니까 우리 고산농협이 좀 어려워서 고산농협을 위해서 농협조합장으로 가서 밤낮 없이 우리 조합원님들과 우리 직원들이 함께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농협으로서 이렇게 발전을 시켰고요. 또 그런 공로로 해서 대한민국 산업포장, 그리고 윤봉길 재단에서 주는 매헌 농민상, 그리고 농업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대산 농촌 문화상을 이렇게 제가 받았고요. 또 우리 지역의 농촌 산업에 대해서 공헌했다고 해서 우리 군민의 장을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누구보다도 완주를 사랑하고 또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과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군민에게 행복한 희망적인 완주로 이렇게 발전시킬 이렇게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러면 좀 질문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는 예. 좀 지역 현안 위주로 예. 좀 질문을 드릴 예. 건데요. 예. 먼저 좀 불행한 일입니다. 완주군 환경참사로 예. 불리우는 예. 타 지역에도 좀 많이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는데 그 비봉면 보훈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거 사실 뭐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딱히 이렇게 속 시원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만약에 혹시 예. 당선이 되시면 예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. 예, 우리 유 기자님 말씀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죠. 근데 발생된 일을 가지고 탓만하면은 그 이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중지를 모아서 이제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부분이 세월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 보고라든가 이런 논의를 거친 내용을 보면 예산이 적게는 한 800억에서 한 1600억 정도 처리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제에 완주가 320만 평의 산업단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수요자 부담의 원칙인 우리 스스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다는 것 또한 또 보완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에게 활짝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,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런 처리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또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만한 큰 혜택을 드려서 이런 부분을 협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정리하면은 일단 지금 상황을 전부 다 완전히 이렇게 투명하게 싹 공개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물어서 그걸 의견 수렴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시겠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제가 직접 군정에 참여를 않고 또 참여 않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논란거리가 되는데 제 입장에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현재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공론화위원회가 형식적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투명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우리 군민들의 충분한 총의라든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론이 나야 또 군민이 동의를 하고 또 협력이 이루어져야 이런 큰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부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
좀 지금까지는 아직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. 좀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으로 좀 들어도 될까요? 나름대로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고 침출수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조급함에 있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저 두 번째 여쭤볼게요. 지금 완주군에서 이제 민선 7기에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야심차게 해왔습니다. 이제 테크노 이산당과 농단지가 이제 대표적인데요. 근데 이게 좀 장기적인 경기 침체랑 거기다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 미분양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분양이 빨리 안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완주군에도 큰 재정적 부담이 될 텐데 혹시 이에 대한 혹시 생각하시는 해법이 있으신지?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테크노밸리 좀 대표가 새롭게 이렇게 간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그런 갈등 관계라든가 행정 또 거기 참여하고 있는 이렇게 사업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.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번에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돼서 그런 부분을 머리 맞대고 행정과 의회 그리고 참여하는 사업체가 이걸 공동적으로 한 방향을 보고 노력해서 그런 부분 중에는 좀 경기 침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저는 전번에 제 의지를 밝힌 것이 수소 모빌리티 국가 특화 산단을 유치하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. 그래서 산학관민 그리고 산업체와 또 우리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?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와 또 행정 우리 군민이 똘똘 뭉쳐서 그런 특화 단지로 사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도 살려서 두 가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렇게 산업단지로 신속하게 분양을 할 거고 또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뭐 그 토지를 500억이고 1000억 원이라도 군민과 협의를 해서 미래에 대한 경제 살리기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어떤 자세로 그 경제 활성화에 계획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. 요약을 하면은 이게 개별 토지 부양 이런 부분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뭐 정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국가 산단 그렇죠. 유치를 통해서 좀 대규모 분양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과 이제 합의를 통해서 대기업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겠다.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. 알겠습니다. 저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아마 가장 전문가실 것 같아요. 평생 이제 농업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아쉬움도 많으실 텐데 지금 완주군이 이제 과거에는 로컬푸드 1번지다 해서 명성이 자자했지 않습니까? 근데 최근에는 좀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타지자체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받아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특히 로컬푸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년 동안 또 내용을 좀 알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이미지까지도 좀 어느 정도 좀 훼손된 상태인데 좀 이런 현실적인 불리한 여건을 좀 타개할 방법이 없을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.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유범수 기자님 말씀대로 제가 전문가입니다. 그리고 로컬푸드를 처음에 우리 완주에서 이렇게 안착시킬 때 처음에 저희가 협동조합을 우리 농협과 지역의 생산활동가들과 같이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갖춰졌을 때 슬림화 시킨 조직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조직은 처음에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자들이 진짜 잘 모아서 생산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이렇게 공급하는 기본선에서 첫 번째 이제 1대1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남의 공간을 위해서 유통 구조 개선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
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했죠. 근데 이제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노력하고 문제는 개선을 하고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도 소홀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농가들도 스스로 조금 이렇게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사업은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죠. 제일 중요한 건 잘 이루어지면 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, 그런 부분에 있어 갈등이 생기고 조금 그 부분이 운영이 잘못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내 탓이 아닌 네 탓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데 서로 이제 지금 감성적으로까지 충돌을 하는 양상이 됐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과 생산자들이 끝장 토론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문제를 돌출해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갖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투 트랙으로 해야 돼요. 로컬 푸드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유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지산지소 운동인 지역의 직매장도 운영해야지만은 나머지 남는 잉여 농산물은 직접 도시에 매장을 떼서 일일 24시간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대도시와도 연결된 그런 노력이 같이 기울여지면 우리 농가에게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좀 발생할 거고 그 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갈등 구조를 해소해서 본연의 로컬푸드로 1번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전혀 새로운 방법보다는 기존의 본 취지를 다시 한번 잘 살리고 어떤 협동한 공동체니까 지금 그 본질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그 부분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대기업 물류업체들에서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로컬에 반영을 해서 그 이제 사실 신속 배달 더구나 신선한 그 식재료를 굉장히 빨리 공급한다라는 것을 지역 안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지금 신로컬 푸드라는 것은 생산자 그룹, 대도시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그 중간 역할을 행정이 좀 시스템을 지원하고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. 그래서 그것을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신선 농산물을 유지 관리하고 배송해서 24시간에 이내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역의 지산지소 운동과 대도시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룹이 형성돼서 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가면 우리 지역의 농가들에게 지속적인 이렇게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민선 67기 박성일 군수님은 15만 자족 도시를 이제 가장 중점으로 내세우셔서 기반 마련을 하는데 집중을 해오셨었어요.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삼봉신도시, 운곡지구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산업단지를 개발하시면서 또 동시에 수소도시다, 문화도시다, 과거에 이제 로컬푸드 그 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또 브랜드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. 이제 과거에는 하면 로컬푸드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완주하면 수소도시, 문화도시 하면서 이제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대표 이미지가 지금 사라진 거 아니냐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거 뭔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가 된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좀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잘못 이해됐지 않겠는가. 그래서 이제 기후에 불과할 것이고요. 우리 박성일 군수님께서 15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큰 전략적 어떤 기초의 추출을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수소 도시로서 선점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것을 더 가열차게 아까 산악관면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진짜 지역에 국가 산단 특화된 산단을 해서 수소 도시 그리고 또 문화 도시 또 농촌 수도
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 사회적 경제를 저희가 전국에서 좀 잘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다변화된 사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또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전체를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한 5개 전략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다 특성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변화에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냐. 그래서 그런 특화 산업을 5가지 정도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완주의 지속 가능성과 이렇게 발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, 요즘같이 이제 다변화 사회에서는 오히려 한 가지만 고수하는 그렇지. 것보다는 좀 몇 가지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훨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. 예. 알겠습니다. 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이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대표 공약과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완주군의 미래 청사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그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완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완주군을 사랑하고 군민을 사랑합니다. 그래서 13개면 구석구석 저희는 안 가본 곳이었고 우리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이렇게 청취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 완주를 대한민국의 행복 수도로 만들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. 그걸 하기 위해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.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가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는 큰 전략적 축으로는 수소 모빌리티 우리 지역에서 상용차가 첫 번째 생산이 됐기 때문에 특화 국가 산단을 온 힘을 기울여서 유치를 하자. 그래서 그것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우리 먹거리를 만들고 또 2번째는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큰 틀은 그렇고요. 나머지는 이제 그 지역에 그동안의 역대 군수님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또 군민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뤄놨던 것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문화 수도로서의 이제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에 대해서도 결결이 우리 군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또 로컬푸드 1번지에다가 저희가 이 국가기관인 농업진흥청이 있기 때문에 농촌 수도로서도 또 역할을 완주가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웰빙, 힐링 이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브랜드화해서 전국의 농촌 수도로도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도 저희 완주군이 타에 좀 모범되도록 앞장서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산시키고 더 내용을 더 다듬어서 좀 사회적 경제 수도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민이 진짜 그야말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완주군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이렇게 목표가 되겠습니다. 예. 말씀 그리고 감사합니다. 좀 덧붙이자면 제가 13개 읍면에 진짜 지역 특성에 맞도록 세부적이고 진짜 이렇게 세심한 특색 사업들을 제가 연구하고 많은 것을 좀 정책을 좀 우리 주민의 뜻 또 지역사회 리더들 뜻을 받들어서 그런 걸 좀 개발했어요. 그래서 그 정책을 다시 군민에게 좀 이렇게 알린 그 정책을 군민이 스스로 다시 보완하고 다듬어 주시면 정책 공약집으로 만들어서 입안된 정책 역시도 군민과 함께 이제 입안해야겠지만 입안된 정책 추진도 군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참여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좀 우리 완주에서 토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. 예.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